안녕하세요. 운동이야기의 김 교수입니다. 자, 오늘 Q&A 시간에는 임향주님께서 주신 질문인데요. 질문이라고 얘기를 해야 될까요? 어떤 내용을 주셨냐면, 교수님, 스포츠 생리학을 지금 공부하고 있는데, 머리에 잘 안 들어옵니다. 글만 읽고 있는 느낌이라서 더 획기적인 공부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라고 질문을 주셨거든요. 스포츠 생리학을 공부를 하는데 글만 보이고 머리에 들어오지 않는다. 아마 제가 처음에 스포츠 생리학이나 운동 생리학을 공부를 했었던 그 시대의 그 느낌을 똑같이 받고 계시는 것 같아요. 글쎄요, 이걸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될지 제가 이제 곰곰이 이제 고민을 좀 하다가 그래도 어차피 질문을 해주신 거니까 제가 초심으로 돌아가서 제가 공부를 시작을 했을 때 막막했던 그런 느낌, 그리고 지금 지나와서 생각해 보니까 이런 방법으로 공부를 했으면 좀 더 빨리 이해를 쉽게 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있어서 영상을 준비를 했습니다. 처음에 이 생리학을 공부를 하다 보면 굉장히 막막하죠. 그래서 저는 이제 여러분에게 몇 가지 얘기를 드리고 싶은데, 첫 번째는 뭐랄까요? 기초 과목을 좀 열심히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운동 생리학을 잘 하려면, 또는 뭐 잘 이해를 하려면, 해부학이라든가, 또는 기능 해부학, 그리고 일반 생리학도 조금 공부를 더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런 기초 과목을 좀 튼튼하게 공부를 좀 해보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물론 이제 모든 것이 다 처음에 시작하기에는 어렵죠. 어쨌든 기초를 조금 만들어 놓고 시작하는 것이 훨씬 더 이해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었고요. 자, 그럼 두 번째는 단순 암기보다는 좀 이해를 하려고 좀 노력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어떤 나무의 디테일한 모습을 보기 전에 커다란 숲을 먼저 보고 나중에 그 디테일한 것을 이해하듯이 처음부터 집중적으로 뭐 이렇게 읽거나 또는 뭐 암기하려고 일부분만 집중해서 하려고 하다 보면 큰 그림을 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처음에 그 운동생리라고 하는 그 전공책을 보시고 이렇게 하나하나 외우면서 읽어가시는 그런 것보다 전체적으로 소설을 읽듯이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쭉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또 이해가 안 되시면 다시 또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읽어보시고, 즉 소설책을 읽듯이 몇 번 반복해서 읽어보시면 어떨까요? 한 번 읽을 때마다 이해되는 부분이 있고 또 다시 읽으면 또 이해되는 부분이 있고, 그렇게 해서 반복적으로 소설책을 읽듯이 계속해서 반복하다 보면 어떤 전문적인 용어라든가 또는 이해하지 못했던 어떤 일부분들이 조금은 이해되기 시작하는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무한적으로 반복적으로 읽어가는 방법, 이런 방법을 제가 권유를 좀 해드리고 싶고요. 세 번째는 좀 연관성 있는 공부를 좀 하시면 어떨까요? 예를 들면 지금 제가 카페인 영상을 지금 보고 질문을 주셨으니까, 예를 들면 카페인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다고 하면, 그러면 먼저 카페인이 뭘까? 카페인이 개념이라든가 정의 정도를 좀 정확하게 밝혀둘 필요가 있어요. 이런 개념과 정의를 먼저 이해를 하고 카페인에 대해서 한번 접근을 해보시면 카페인이 이제 이런 것이구나, 뭐 이런 것들을 느낄 수가 있죠.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을 정의해 줬으면 카페인의 기능이나 또는 효능은 무엇일까라는 것에 대해서 좀 궁금증을 가지고 있으셔야 되거든요. 즉 말하자면 호기심과 그리고 관심을 가져야 그 분야가 하나하나 알아가면서 재밌고 유익하다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계속해서 책을 보게 되고 연구를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기능과 효능은 뭘까? 이런 것들도 한번 궁금하게 생각을 하면서 찾아보시는 것도 좋고, 그러면 카페인이라는 것들을 그러면 어떻게
복용해야 뭐 효과가 있을까? 뭐 이런 의문들이 들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하나씩 하나씩 찾아가면서 공부를 하는 그런 개념으로 공부를 하시면 좀 더 이해가 빠르고 흥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가 운동에서 근육생리를 배운다고 하게 되면 이 근육이라는 것은 과연 뭘까? 근육의 개념 같은 것들을 좀 이해를 하려고 노력하시고, 그러면 근육에서 무슨 일을 할까? 뭐 이렇게 이런 역할 같은 것도 좀 궁금하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근육이 어떻게 수축이 이루어져서 힘을 발생할까? 근육에 대한 기전, 수축 기전, 뭐 이런 것들이 궁금해지잖아요. 그러면 이런 수축 기전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되면, 그러면 이런 수축이 일어나는 종류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이와 같이 하나 알아가면서 이런 것들을 연계해서 그 개념을 머릿속에 넣어두시면 좀 더 쉽게 이해를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한번 해보시는 것도 제가 이제 권유를 드려보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뭐냐면 도식 또는 그림 이런 방법을 한 번 더 권장해 드리고 싶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근육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근육을 막연하게 그림이나 책으로 보고 읽는 게 아니라 이 근육을 그려보는 거죠. 그려보는 거, 즉 그림으로 표현하는 거, 그림의 구조나 그림의 수축 기전 같은 것들을 직접 책을 보고 한 번씩 이렇게 그려보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내가 알고 싶은 분야를 그려보고, 그 다음에 표나 그림으로 표현해보고, 이렇게 공부를 이렇게 하다 보면 이해되지 않았던 부분들이 조금씩 이해되기 시작할 겁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도 한번 동원해서 해보시기를 추천드리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는 운동 생리를 좀 더 이해가 빠르려면 어떤 그 수치적인 것 개념 있죠. 수치적인 내용을 많이 암기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돼요. 예를 들면 분당 심박수가 몇 회 정도 뛰는지, 아니면 안정시 산소 섭취량이 어느 정도 차지하고 되는지, 또는 심장은 1회 박출량 같은 경우 한 번 뿜어낼 때 혈액이 어느 정도 박출이 되는지,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운동 생리를 좀 잘 이해를 하고 전문적인 식견을 넓히려면 이런 수치적인 개념을 많이 갖고 계시는 것이 공부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설명하는 것들은 제가 직접 공부를 하면서 했던 방법들이에요. 저도 처음에는 운동 생리가 도저히 이해가 안 돼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단순 암기 어떤 거죠? 계속 반복적으로 이렇게 책을 소설책처럼 읽었던 그런 기억이 나고, 그 다음에 운동 생리와 관련이 없는 일반 생리학 책의 가벼운 내용으로 다뤄진 자그마한 소책자 같은 것들을 많이 읽음으로써 도움이 많이 됐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공부는 왕도는 없지만 지름길은 조금씩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맥을 찾아가면서 공부를 하시게 되면 좀 더 이해되기 빠른데, 제 경험상 공부했던 내용들을 소개를 해드렸으니까 한번 참고하시고 운동생리에 관심과 흥미를 더 갖게 되고 또 공부할 수 있는 동기부여가 될 수 있는 그런 영상으로 기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는 다음 Q&A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